요즘 제2의 IMF가 온다고 할지도 모를 만큼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죠.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우리 통장에 든 예금이나 주식, ETF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은행이 망하거나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내 소중한 주식이나 돈들이 증발하게 될 것 같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가 오면 내 돈은 사라지는 건지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데이터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경제 위기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예금자 보호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우리 자산을 어디까지 지켜주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해외 사례로 미국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2007년 고점 대비 약 50% 가까이 폭락했고, 유럽 증시도 2008년 하반기부터 폭락해서 유로 스탁 지수가 6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에 메뚜기 때가 지나간 것처럼 반토막이 났었죠. 특히 평소에 거래가 적고 유동성이 낮았던 주식일수록 엄청나게 폭락하기도 했는데, 대신에 모든 경제 위기가 주식 전부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1950년 이후 미국의 13번 경기 침체 기간 중 7번은 주식시장이 오히려 플러스 수익을 낸 사례도 있으니까요. 이런 사례를 보면 경제가 뒷걸음질 칠 때도 주가는 미래를 미리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경제 위기 패턴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한동안 현금과 달러, 금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신용 경색으로 회사채 같은 위험 자산 가격도 급락하기도 하죠. 하지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구조조정을 거치면 장기적으로 경제와 주가는 회복하면서 결국에 이전 고점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2009년 3월에 주가가 바닥을 찍은 뒤에 불과 9개월 만에 S&P 500 지수가 60% 넘게 반등했었고, 지금까지 우상향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늘 갱신했죠. 그래서 경제 위기라고 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크게 흔들려도 길게 보면 회복된 사례가 많다는 건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실제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이때는 많은 분들이 직접 겪어서 기억하시겠지만 숫자로 보면 충격이 더 실감납니다. 1100포인트대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1998년 6월엔 무려 277포인트까지 추락했는데 정점 대비해서 낙폭이 마이너스 76%에 해당했죠. 말 그대로 지수가 4분의 1토막이 난 건데, 게다가 외환 보유액이 바닥나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고, IMF 지원 조건으로 고금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시중 금리가 폭등했었습니다. 850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순식간에 2,000원 가까이 올랐고, 은행 예금 금리는 20% 이상, 대출 금리는 30% 가까이까지 뛰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기업들은 돈줄이 막히면서 연쇄 부도를 맞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면서 실업자가 급증했죠. 그럼 자산 관점에서 IMF 위기 때 벌어진 일을 정리해볼까요? 먼저 은행 예금입니다. 당시에도 예금자 보호 제도는 있었지만 한도가 최소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금융권별로 제각각이었습니다. 근데 외환 위기 당시 정부는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전액 보호해줬는데요. 덕분에 은행에 맡긴 돈 자체가 증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당시 예금의 숫자는 그대로였어도 환율이 2배 넘게 올라서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났으니까 실질 구매력은 크게 떨어졌었죠. 즉 달러 환율이 2배로 뛰는 바람에 1,000만원을 은행에 넣어놓은 사람은 국내 물가와 환율을 감안하면 1,000만원의 가치는 5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결국에 예금은 통장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돈의 가치가 증발한 경험을 하게 된 거고, 주식은 말할 것도 없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장 큰 반등의 무대가 되기도 했죠. IMF 직후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과 국내 투자자들은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익을 거뒀는데, 그 당시에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믿고 주식과 부동산에 베팅한 소수의 사람들은 몇 년 사이에 10배 가까운 자산 증식을 이루기도 했죠. 물론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게 말처럼 쉽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위기 후에 들어온 자본이 큰 돈을 번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증권사가 망하거나 증권사에서 돈을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IMF 때를 보면 실제로 증권사나 종금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기관들 700곳이 정리가 되고 퇴출이 됐지만, 고객 명의로 예탁된 주식이나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실물 또는 계좌 형태로 별도로 보관이 되는 구조라서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 자산 자체가 증발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즉 증권사에서는요, 고객이 주문을 하게 해주는 대행 창구라고 보면 되고, 실제 상장 증권의 소유권은 예탁결제원 시스템에 고객별로 분리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금융위기로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내 주식이나 ETF가 증발하진 않는다는 건데, 대신에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당일 출금 한도가 생기거나 출금 지연 같은
이런 일시적인 차질은 생길 수 있죠. 진짜 만약에 국가가 부도나는 지경까지 가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망하게 되면 그땐 진짜 내 주식이 증발하는 걸 걱정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는 건데, 잠깐 경제가 흔들리고 위기가 오는 정도로는 내 주식이나 ETF가 증발하진 않고 원래 거래하던 망한 증권사가 아니라 다른 증권사로 옮겨서 그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럼 외환위기 당시에 달러 자산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달러를 쥐고 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달러로 바꿔뒀던 예금이나 달러 표시 자산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참고로 달러 예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1억 원까지는 은행이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아무리 달러가 안전 통화라고 해도 국가 부도 위기에서는 정부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가 그랬죠. 아르헨티나가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현지 정부는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국민들의 은행 달러 인출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한 주에 250달러 이상 찾지 못하게 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 당시에 일시적으로 외환 거래 규제를 강화했었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 현금과 달러는 초기 위기 상황에서는 좋은 생존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진짜 나라 경제가 부도 위기까지 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는요, 인출이나 환전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상황이었고, 만약에 실제로 경제 위기가 벌어진다면 각 자산별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은행 예금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죠. 쉽게 말해서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는 보험처럼 대신 물어주겠다는 건데, 대신에 기억해야 될 건 은행이 망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졌다는 건 1억이라는 돈의 숫자로서 내 돈은 지켜도 그 돈의 실질 가치까지는 지켜주진 못한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통장에 찍혀있는 돈은 그대로여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에 예금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자산이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거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폐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치가 녹아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 회수와 유동성 확보에 나서느라 신규 대출이 막혀서 경기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러 같은 기축통화 자산입니다. 대부분 위기가 오면 달러를 사야 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실제로 거의 모든 글로벌 위기 초반에서는 미국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화, 달러를 찾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 원화처럼 신흥국 통화는 가치가 폭락하고, 심한 경우엔 그 나라 정부가 외화 유출을 막으려고 각종 자본 통제에 나설 수 있는데, 아까 언급한 아르헨티나의 인출 제한 조치가 대표적이죠. 다행히 현재 우리나라는 IMF 이후로 외환 보유액을 충분히 쌓아두기도 했고, 위기 대응 협력 체계도 갖춰져 있어서 예전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올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지만, 가능성이 낮아진 거지 언제든지 위기가 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위기를 대비해서 달러 현금이나 달러 예금을 하는 것도 생존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달러 투자 방법에 대한 영상도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실 거예요. 위기 때 현금은 왕이라는 말이 있지만, 특히 경제 위기 때 현금의 왕은요, 원화 자체가 아니라 기축통화 현금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자산을 적절히 섞어두면 원화 가치가 급락하게 될 때 에어백의 역할을 해주는데, 핵심은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실질 가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말은 곧 원화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보면 달러가 좋은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식과 ETF 같은 투자 자산입니다. 경제 위기 초기에는 거의 모든 국내 주식과 ETF 가격이 급락합니다.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 좋은 거 나쁜 거 가릴 거 없이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지배하니까요. 하지만 ETF의 경우에는요, 구조적으로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ETF는 특정 지수나 자산 묶음을 추종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증시만 열려 있자면 해당 지수에 맞춰서 가격이 형성되고 언제든지 매도해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에 위기 상황에서는 평소 거래량이 적었던 소형 ETF나 특정 테마 ETF는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고 호가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서 원하는 가격에 팔고 싶어도 바로 팔기가 힘들고, 팔더라도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팔아야 되죠. 반면에 우량주로 구성된 대형 ETF나 코스피 200 같은 대표 지수 ETF는요,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나마 거래가 원활한데 주식 개별 종목은 더 심합니다. 회사가 부도나지 않아도 주가가 폭락하면 공포의 매도세가 쏟아지는데, 특히 영세한 기업이나 적자 기업 주식은 순식간에 거래가 끊기고 휴지조각처럼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위기 때 투자 자산은 대부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만 구조적으로 사라지는
사라지진 않는다고 할 수 있죠. 시장이 열려있는 한 그 회사가 아예 망하지 않는 이상 내가 산 주식과 ETF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 가치가 급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증권사가 망하면 내 주식이나 ETF도 같이 증발하는지 헷갈려 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행 금융제도상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주식이나 예탁금을 자기 자산과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권사 계좌에 주식을 사두면 그 주식은 증권사 금고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이나 ETF는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별도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데 우리나라에도 투자자 보호펀드가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원칙이고 여기에 더해서 SIPC라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라는 기관이 있어서 만약에 증권사가 파산하면서 고객 계좌에 있던 주식이나 현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때 투자자 1인당 최대 50만 달러, 현금은 25만 달러 한도까지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보험 장치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투자자 보호 펀드가 있고 기본적으로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놨죠. 그래서 증권사가 망하는 거랑 내가 산 주식이나 ETF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증권사가 망하면 뉴스는 크게 나오겠지만 정작 우리가 가진 투자 상품은 다른 증권사로 옮겨갈 뿐입니다. 정작 내 주식이 위험한 건 증권사가 아니라 투자한 그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가 더 중요하고 시장 가격 변동이 더 중요하겠죠. 사실 경제 위기가 오면 내 돈이 증발하는 걸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걸 더 경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경제 위기가 오면 개인들은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해서 손실을 키우게 될까요? 몇 가지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포 매도와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사람은 같은 10,000원이라도 얻을 때의 기쁨보다 잃을 때의 고통을 2배, 3배 크게 느끼는데 그래서 경제 위기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식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겁먹고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당장 마이너스 잔고를 보는 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여기서 주식이 더 빠져서 돈을 날리는 것보다 이거라도 돈을 건져야 된다는 심리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싼 가격에 주식을 팔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경제가 다시 회복할 땐 막상 들고 있는 주식이 없어서 손실만 현실화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동성 선호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나 금, 초단기 국채 같은 이런 현금성 자산을 비축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투자 결정은 뒤로 미루고 일단 현금을 쌓아두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군집 행동입니다. 주위 사람들도 다 팔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망한다고 하고 SNS에도 온통 부정적인 전망뿐이고 이러면 마치 약속한 것처럼 모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덩달아 같이 매도하고 같이 겁을 먹고 가만히 있게 되죠. 이 군중 심리 때문에 경제 위기장에서 하락폭이 더 커지기도 하고 반대로 나중에 장이 회복하게 되면 다시 들어오지 못해서 경제가 회복할 때 반등을 소수의 사람만 먹는 일도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정리하면 경제 위기 때 내 자산을 정말 무너뜨리는 주범은 상품 자체의 문제나 은행, 증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큰 위기 때 결국 살아남는 자산이 더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참고 팔아서 손실을 확정 지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제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해두지 않으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따라가게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미 주식이나 ETF, 코인에 투자 중인 사람들이 경제 위기 상황이 오면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말씀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겁니다. 투자는 결국 여윳돈으로 해야 되는 건데 당장 먹고 사는 돈까지 시장에 넣어놨다가는 나중에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있어도 당장 쓸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팔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반년 이상은 소득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이나 예금, 단기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게 좋겠죠. 이렇게 생존 자금이 따로 있으면 시장이 폭락해도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손해보고 팔 일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요, 내 자산의 통화 구성을 점검하는 거죠. 만약에 모든 자산이 원화 자산에만 몰려있다면 경제 위기 때는 환율이 급등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급락하게 됩니다. 그럼 원화 자산만 들고 있는 사람은 원화 가치 폭락에 자산 가치 폭락까지 맞으면 진짜 말 그대로 벼락거지가 되는 거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미리 달러나 엔화 가치 일부 안전통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섞어 놓으면 환율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데 꼭 달러 현찰을 쌓아두란 얘기가 아니라 달러 표시 ETF나 해외 주식, 달러 예금 통장 같이 형태는 아주 다양하게 있죠. 중요한 건 한 가지 통화에 올인하지 않는 건데 요즘은 엔화도 강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꼭 달러가 아니더라도 엔화를 고려해봐도 좋습니다. 대신에 위기가 올 것 같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는 극단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언제 올지도 정확한 시점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화와 달러 자산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과
우리가 구조를 재점검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고수익을 노려서 레버리지 ETF나 옵션, 선물 투자를 하거나 특정 테마주나 변동성이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경제 위기 징조가 보일 때는 그런 고위험 자산들의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은 시장이 급락할 때 낙폭이 더 크고 회복도 더딘 반면에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은 폭락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방어력을 보였죠. 그리고 투자 기간과 내 상황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서 2년 사이로 꼭 써야 되는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이사자금이 주식에 들어가 있다면 이런 돈은 변동성이 큰 주식보단 단기 채권이나 변동성이 낮은 주식으로 옮겨가는 게 좋아요. 5년, 10년 이상 긴 호흡으로 가져갈 자금이면 위기가 올 것 같다고 해서 굳이 뺄 필요는 없고요. 포트폴리오 점검 정도만 해도 되겠죠. 투자는 늘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는 항상 남겨두고 빚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1년에서 2년 내로 써야 되는 돈은 웬만하면 변동성이 심한 종목에 넣어놓지 않아야 마음 편하게 투자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5번째로 자동화 규칙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상 경제 위기가 닥치고 주식이 10%, 20%씩 하락하면서 언론과 SNS에서는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면 인간적으로 너무 공포스럽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 기계적인 투자 규칙을 정해놓으면 심리적으로 실수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지수가 현재 대비해서 20% 하락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절반은 매수한다거나 지수가 10% 빠질 때마다 얼마씩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분할 매수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면 1년에 2번씩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일정을 정해두고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인데 핵심은 시장을 예측해서 마시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좋다는 거죠. 어쨌든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에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지는 건 부실한 은행과 기업, 정부였지 모든 개인들의 자산이 다 제로가 된 건 아니었죠. 오히려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헐값이 된 자산을 싸게 사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혹시라도 경제 위기가 오면 내 돈이 증발하고 내 주식이 사라지지 않을까 겁먹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생각해두고 전략을 짜두면 적어도 남들보다는 몇 발짝 앞에 서 있는 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결국 경제 위기가 오면 진짜 갈리는 건 사전에 현금 흐름과 분산 그리고 멘탈 관리까지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였습니다.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위기가 와도 내 가족과 내 자산이 버티도록 지금 대비하는 건 100% 내 손안에 있죠.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